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1.8도 등 영하 8.6도에서 영하 1.8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가운데 한낮 기온이 어제와 비슷한 영상 6도에서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다소 높겠지만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생산량은 26만 8천 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82%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GM이 유럽 시장을 현지 자회사인 오펠과 복소울에 맡기면서 군산공장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판매량마저 줄면서 지난해 생산량은 3만 3천 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군산시와 지역 상공업계는 군산공장 가동률 급락이 GM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 한 번 하지 않고 군산공장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을 부진하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가 부진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라북도 또한 이번 주 정부의 각 부처를 방문해 이러한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차종만 배치하면 군산공장이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GM 간의 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통합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고 GM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역과 이념, 세대를 초월한 정당으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연 건 GM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정당으로서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정부가 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과거 거제의 사례처럼 특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을 고용 재난 지역 또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 박 대표는 민주평화당을 지역주의에 기댄 세력이라고 폄하해서 통합 과정에서 남은 앙금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호남의 고립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우물안의 개구리식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시하는 선거인 만큼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대책에 있어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는 좋은 후보 찾는 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도 만나 GM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하다 지난달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교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A씨는 불법 과외를 하다가 지난달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6개월에 300만 원을 받고 원룸에서 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측에다가 해임 요구를 했고 그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임 처리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문제를 불법 과외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불법 과외 학생들 역시 현재까지 2명이 확인됐고 많게는 1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일단 제자 2명에 대한 불법 과외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 A씨가 받은 돈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교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지역 김 양식장에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러나 황백화 발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군산 앞바다의 김 양식장입니다. 가득 붙어 있어야 할 생김은 보이지 않은 채 빈 김발만 올라옵니다.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으로 김 포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황백화 현상이 처음 확인된 이후로 그 피해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 생산량은 4,1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면서 제값마저 받지 못하다 보니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준 43억 원에 그쳐 어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산고도 3분의 1로 줄었고 또한 그 유판가도 약 한 3분의 1 정도로 모든 게 줄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아주 2중 3중. 황백화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황백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표준 방제약제 개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황백화 재발 방지를 위해 영양제 개발과 우량 종자 보급 등 근본 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전북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황백화의 김 양식장이 초토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어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수가 1,61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910명보다 77%나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1,077명과 소방과 임기, 별정직 492명, 그리고 연구지도직 44명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